지난 바이에른 뮌헨과 리버풀의 경기를 보면 일단 두 팀의 수준 자체가 너무나도 높고 경기도 재밌었는데, 리버풀 입장에서 보면 클롭 감독이 다음 시즌 쓰고 싶어하는 3백 전술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볼 수 있었던 경기였어요. 일단 클롭 감독이 이번 시즌에는 아놀드를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만드는 전술을 쓰고 있거든요. 물론 이러한 전형을 지난 시즌부터 쓰긴 시작했지만 이번 시즌에는 확실하게 아놀드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인버티드 풀백의 역할을 시즌 초반부터 수행할 예정이고요. 아놀드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리버풀은 3백에 가까운 전형을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로버트스는 오버래핑을 기본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로버트스는 올라가 있는 전형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전형은 아무래도 지난 시즌에는 파비뉴가 후방 빌드업 하는 과정에서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놀드를 안쪽에 쓰면서 리버풀이 수비 라인 앞에서 볼을 받아줄 수 있는 선수를 2명으로 늘리고요. 이때 아놀드의 킥력을 활용해서 아놀드를 중심으로 후방에서 전방으로 패스를 전개한다 라는 개념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경기를 보면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죠. 리버풀이 볼을 전개할 때 아놀드가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주면서 커티스 존스와 수비 라인 앞에 위치하고 있고요. 아놀드가 올라가주면서 자연스럽게 리버풀의 수비 라인은 3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리버풀이 볼을 전개하는 모습을 보면 앞쪽에 있었던 커티스 존스가 볼을 받으러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아놀드를 마크하고 있었던 선수가 커티스 존스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커티스 존스가 볼을 받으러 내려갔을 때 순간적으로 바이에른 뮌헨의 미드필더 라인에서 커티스 존스를 압박하고 있고요. 이때 아놀드가 자유로운 상태가 되면서 수비 라인 앞에서 아놀드가 볼을 받아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수비 라인 앞에 아놀드와 커티스 존스 2명의 선수가 있으니까 리버풀은 수비 라인 앞에서 볼을 받아줄 수 있는 선택지가 2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아놀드가 볼을 잡는 상황이 나오면 아놀드가 자신의 좋은 킥력으로 패스를 뿌려주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아놀드가 볼을 잡았을 때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이 전방 압박을 위해서 굉장히 좁은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때 아놀드가 자신의 킥력을 활용해서 반대편으로 뛰어들어가고 있는 로버트슨에게 한 번의 전환 패스를 정확하게 뿌려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리버풀이 볼을 전개하는 장면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장면에서 아놀드가 중앙으로 들어와주면서 수비형 미드필더와 함께 수비 라인 앞에 위치하고요. 이때 리버풀은 자연스럽게 3백이 형성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풀백이 중앙으로 들어오고 자연스럽게 3백이 만들어지는 빌드업 전형은 아스날과 맨시티의 전술과 굉장히 흡사하죠. 사실 아놀드의 역할이 아스날에서는 진첸코의 역할이고요. 이제는 맨시티가 인버티드 풀백을 잘 안 쓰지만 칸셀로가 했었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장점 중에 하나가 풀백이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2명의 선수가 수비 라인 앞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미드필더 2명이 공격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시티에서는 데브라이너와 베르나르도 실바 혹은 귄도안, 그리고 아스날에서는 자카와 웨데고르가 공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장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 시즌 리버풀은 조금 더 중앙 미드필더 2명이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플레이를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메갈리스트와 소보슬라이를 이번 시즌에 영입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번 시즌 조금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메갈리스트와 소보슬라이를 영입했던 이유가 굉장히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이번 프리시즌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건 뭐냐면 소보슬라이와 메갈리스트가 올라가서 플레이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 두 선수가 굉장히 많이 움직여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 있는 조타, 하포, 살라, 그리고 디아스나 누네스까지 앞쪽에 있는 5명의 선수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플레이를 너무나 잘해주고 있죠. 특히나 지난 경기에서는 학포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학포가 내려오면서 김민재나 우파메카노를 계속해서 끌어들이는 역할을 가져갔고요. 이때 뒤에 있었던 살라, 메갈리스타, 소보슬라이 혹은 조타까지 나머지 선수들이 이 비어있는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학포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학포가 내려와서 플레이할 때는 메갈리스터가 내려올 때 공간을 만드는 플레이도 가져갈 때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살라가 안쪽으로 들어와주면서 메갈리스터가 측면으로 돌아나가고 이때 살라가 움직일 때 공간이 만들어지면 나머지 선수들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이러한 플레이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조타가 중앙으로 들어올 때 로버트슨이 기본적으로는 아놀드가 올라가기 때문에 수비 밸런스를 위해서 3백을 만들고 있지만 자신의 앞쪽에 공간이 발생하면 과감하게 올라가서 공격 숫자를 늘려주거든요. 이렇게 되면 리버풀이 왼쪽에서는 로버트슨,
오른쪽에는 살라가 측면을 넓게 쓰면서 수비를 끌어당기고, 이때 중앙에 있었던 학포, 조타, 소보슬라이, 메갈리스터, 이런 선수들이 공간으로 끊임없이 침투하는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장면이 매우 효과적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각포가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김민재를 앞쪽으로 끌어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순간 김민재의 뒤에 공간이 생기니까 학포가 조타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자신은 앞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움직임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타가 볼을 받아서 학포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완벽하게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장면을 보면 리버풀의 공격 장면이 조금 더 명확하게 나타났는데, 아놀드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커티스 존스와 수비 라인 앞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소보슬라이와 메갈리스터가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플레이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보시면요, 살라가 측면에서 넓게 움직여주면서 수비수를 끌어내고 있어요. 끌어내니까 메갈리스터가 조금 더 앞쪽에서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때 메갈리스터가 올라오니까 김민재가 메갈리스터에게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때 메갈리스터가 어떤 플레이를 보여주느냐, 김민재가 자신에게 붙으니까 순간적으로 내려가면서 김민재를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끌어들이는 이유는 리버풀이 아놀드와 커티스 존스가 수비 라인 앞을 보호하고 있으니까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선에 선수 숫자가 많기 때문에 메갈리스터가 수비를 끌어내면 그 순간 살라라던가 각포라던가 메갈리스터 주변에 있던 선수들이 메갈리스터가 만들어낸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리버풀이 공격에 대한 단계가 아놀드가 올라와주면서 메갈리스터와 소보슬라이가 올라가주고, 이때 공격 라인에 있는 선수들이 끊임없이 움직여주면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침투하는 움직임이 90분 내내 이루어지는데, 클롭 감독이 이러한 움직임을 굉장히 조직적으로 수준 높게 프리시즌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장면이 정말 물 흐르듯이 나옵니다. 각포가 이 장면에서도 볼을 받으러 내려가고 있고요. 이때 김민재가 당연히 각포가 최전방 공격수였으니까 내려오면서 각포를 마크하고 있거든요. 그 순간 오른쪽에 있었던 메갈리스터가 김민재의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요.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확실하게 김민재가 올라온 공간으로 메갈리스터가 뛰어들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장면도 보세요. 아놀드와 커티스 존스가 후방에 있으니까 자유롭게 메갈리스터와 소보슬라이가 공격적으로 올라가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도 살라가 측면으로 넓게 벌려주면서 측면 수비수를 끌어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떠한 모습이 나오냐면, 혹시나 중앙에 있었던 김민재가 메갈리스터를 따라갈 수도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각포가 어떤 동작을 취하느냐, 앞으로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김민재를 끌어내는 동작을 가져가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살라가 측면에 있었기 때문에 수비수는 살라에게 쏠려있고, 이때 메갈리스터가 측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 그 순간 각포가 내려와주면서 순간적으로 김민재가 메갈리스터를 따라가야 할지 아니면 각포를 따라가야 할지 굉장히 애매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공간 창출과 공간 침투가 다음 시즌 리버풀에서 가장 큰 강점이 될 수 있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여기에 더해서 누네스나 디아스도 조타와 학포와는 좀 스타일상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선수들도 공간으로 움직여주는 오프 더블 플레이가 매우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출전하느냐에 따라서 리버풀의 공격 패턴이 다음 시즌 굉장히 다채롭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리버풀이 이러한 3백을 썼을 때 공격적으로는 괜찮지만 수비적으로는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아놀드 옆에서 뛰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새롭게 영입이 필요하죠. 일단 지금 현재는 핸더슨과 파비뉴가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커티스 존스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자리가 일단 수비적으로 매우 어려운 역할이에요. 기본적으로 아놀드가 수비력 자체가 그렇게 좋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놀드는 조금 더 빌드업에 가담을 해서 공격적인 플레이에 가담시키는 것이 아놀드의 킥력을 훨씬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놀드 옆에서 뛰고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는 조금 더 아놀드의 자리도 커버해줄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백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로버트슨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플레이를 할 때가 많거든요. 당연히 이 로버트슨의 오버래핑도 리버풀이 그냥 썩혀두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포인트죠. 그러다 보니까 3백 자체가 비대칭적으로 형성이 되면서 로버트슨이 공격적으로 올라갈 때가 종종 나옵니다. 그렇다면 로버트슨이 올라갔을 때도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는 선수가 로버트슨의 왼쪽 공간을
커버해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른쪽도 커버하고 왼쪽도 커버하고 좌우 측면을 커버해줄 수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앞쪽에 있는 소보슬라이와 메갈리스터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플레이를 계속해서 활발하게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보슬라이와 메갈리스터가 공격에 가담했을 때는 뒤에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요 앞 공간도 잘 커버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로버트슨의 자리, 아놀드의 자리, 그리고 앞쪽 공간까지 수비형 미드필더가 커버해야 되는 공간이 기본적으로 너무나도 넓거든요. 그래서 아스날이나 맨시티도 풀백이 중앙으로 들어왔을 때 중앙으로 들어오는 풀백의 옆자리에 있는 로드리나 라이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리버풀은 파비뉴와 핸더슨이 떠난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굉장한 공백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왔죠. 이 장면이 바이에른 뮌헨의 두 번째 골 장면인데, 수비 라인에서 앞쪽에 리버풀이 공격적으로 달려드니까 앞쪽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앞쪽에서 마티아스 텔이 볼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수비형 미드필더로 출전하는 커티스 존스가 마티아스 텔을 확실하게 압박을 해서 볼을 빼앗았어야 되는데, 여기서 마티아스 텔의 플레이를 방해하지 못하고 놓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측면에 있었던 로버트슨이 마티아스 텔을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커티스 존스가 마티아스 텔의 움직임을 막지 못하면서 로버트슨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수비적인 가담을 해주고 있고요. 그 순간 리버풀의 수비 라인은 아놀드도 중앙으로 들어와 있고 로버트슨도 안쪽으로 들어와 있다 보니 수비 라인에는 마팁과 반다이크 두 명의 선수가 너무나도 넓은 공간을 커버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죠.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렇거든요. 최후방에서 반다이크와 마팁이 너무나 넓은 공간을 커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때 뛰어나가는 그나브리에게 마티스텔의 패스가 한번 들어가면서 리버풀의 수비 라인이 완벽하게 무너지고, 여기서 바이에른 뮌헨의 득점이 나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 장면도 보시면 각포가 볼을 받을 때 김민재가 빠르게 올라와서 각포의 볼을 빼앗아내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김민재가 볼을 빼앗는 순간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는 커티스 존스가 김민재를 방해해줬어야 돼요. 그런데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김민재가 볼을 끌고 올라올 때 커티스 존스가 미처 김민재를 방해하지 못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가 너무나 편안하게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공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다음 시즌 리버풀은 아놀드가 중앙으로 들어가주면서 메갈리스터와 소보슬라이를 공격적으로 올리고, 이때 3백이 만들어지면서 앞선에서 5명, 로버트슨까지 올라가면 6명의 공격 자원이 공격을 펼치는 매우 공격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는 이러한 전술이 다음 시즌 상대팀으로 하여금 리버풀의 공격력을 두려워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전술이 될 텐데, 여기서 문제는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가 아직까지 공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비형 미드필더가 올라가는 로버트슨의 자리, 아놀드의 수비, 그리고 소보슬라이와 메갈리스터의 중원 싸움까지 도와주면서 상대방의 역습을 잘 차단해줘야 되는데, 저 플레이가 다음 시즌 과연 가능할지,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아놀드가 중앙으로 들어가는 상태다 보니까 마팁이 오른쪽 공간을 커버해줘야 되거든요. 물론 이 공간에 코나테가 나오면 조금 더 이 측면 공간은 확실하게 커버가 가능하겠지만, 코나테를 제외하면 이 오른쪽 라인을 넓게 커버해줄 수 있는 중앙 수비수가 부족하다는 거, 이것도 잠재적으로 리버풀의 불안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리버풀이 프리시즌에도 득점을 정말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매경기 4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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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경기는 3골을 넣었어요. 4경기 중 3경기에서 4골을 넣고 한 경기는 3골을 넣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실점을 보면 레스터시티와의 한 경기를 제외하면 2골, 4골, 4골을 먹혔거든요. 4경기에서 10골을 먹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클롭 감독이 다음 시즌 공격적인 3백을 활용하려면 수비 밸런스가 유지될 수 있는지가 리버풀의 가장 주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다음 시즌에 리버풀은 공격은 보장된 축구를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